안녕하세요. 법무사 시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1회 시험 문제 중에서요. 41번부터 50번까지 이 10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제랑 또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좀 놓치기 쉬운 그런 함정이나 핵심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41번 문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4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등록 기준지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지 시읍 면회장에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 창설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 쪽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 쪽이 이를 하여야 한다. 3.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 신고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도 따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 무효 또는 이혼 취소의 판결, 심판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4.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 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 비속이 있음에도 사건 본인만이 한자성의 한글 표기 정정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시, 구, 읍, 면회장은 그 직계 비속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 등록부가 현재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네,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이 문제는 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의 관할, 이걸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통 가족관계 등록법 제20조에랑 보면 일반적인 신고는 본인 등록 기준지, 신고인 주소지 아니면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록 기준지 변경은 좀 달라요. 가족관계 등록규칙 제4조 3항을 보면요. 명확하게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 기준지에 시, 읍, 면회장에게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문에 나온 것처럼 현재지 시, 읍, 면회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함정이에요. 아마 행정처리 효율성 때문에 변경될 곳에서 처리하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 신고 관할하고 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 관할을 딱 구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거 수험생들이 좀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겠는데요. 그럼 나머지 보기 2번부터 5번은 다 맞는 설명인 거죠? 맞습니다. 2번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 관련 규정이고요. 3번은 이혼 무효나 취소됐을 때 자녀 친권 기록 말소 관련 예규 내용이고요. 4번은 한자성 한글 표기 정정 효력이랑 직계 비속 직권 정정, 이거 규칙이랑 예규에 다 근거가 있고요. 5번은 등록부 정정할 때 제적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예규 내용입니다. 다 관련 법규나 예규에 맞는 옳은 설명들이에요. 특히 4번 같은 경우 본인 정정하고 나서 직계비속까지 직권 정정되는 거, 이거는 실무에서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등록 기준지 변경 관할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2번 미성년 후견 관련 문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42. 미성년 후견인 및 미성년 후견 감독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미성년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 전임자는 경질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 후견 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미성년 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와 미성년 후견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일반 등록 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4.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신고를 하여도 된다. 5.
미성년 후견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일반 등록 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 후견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42번 문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성년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이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있잖아요. 그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이름까지 일일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규 제369호에 따른 건데요. 아마 행정편이나 기록의 안정성 이런 걸 고려한 조치겠죠. 아, 그렇군요. 후견인이 개명해도 미성년자 등록부의 기록은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네요. 흥미롭네요. 그럼 다른 보기들은 왜 틀렸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요하죠. 1번 보시면 후견인이 경질됐을 때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는 건데 법 제83조의 3 제1항을 보면 전임자가 아니에요. 후임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 주체가 틀렸군요. 그렇죠. 2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서 후견 감독이 끝난 경우인데 이건 법 제83조의 5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종료 사유가 워낙 명백하니까요. 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3번은 어디에 기록하느냐인데 후견 관련 사항은 미성년자 본인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기록해요. 후견인 등록부에는 안 적습니다. 마지막 4번은 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 이건 원칙적으로 미성년 후견인이 해야지 그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유일하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아, 후견 관련 신고는 진짜 누가, 언제, 어디에 하는지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겠네요. 후임자 신고, 성년 되면 신고 불필요, 미성년자 등록부에만 기록, 이 점들 잘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 43. 다음 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 절차가 아닌 것끼리 고른 것은 기억, 통보, 니은, 재판서, 디귿, 촉탁, 리을, 항해일지의 등본, 미음, 보고 1. 기억, 니은 2. 니은, 리을 3. 니은, 미음 4. 디귿, 리을 5. 디귿, 미음 43번은 법 제16조에 딱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록하는 근거가 되는 절차가 아닌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건 법 조문을 직접 보면 그냥 명확해지는데요. 법 제16조가 등록부 기록 근거로 딱 6가지 말하고 있어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 이렇게요. 아, 딱 6가지네요. 그럼 보기 중에서 이 6가지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보기를 보시면 기억, 통보, 니은, 재판서, 리을, 항해일제 등본은 법 16조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디귿 촉탁하고 미음 보고는 없어요. 이 법 제16조에서 등록부 기록의 직접적인 근거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가 않아요. 물론 뭐 다른 법령이나 절차에서 촉탁이나 보고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가족관계 등록법 제16조가 정한 기록 근거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하고 미음을 묶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법조문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가 관건이죠. 네, 법조문에 명시된 6가지 기록 절차 확실히 외워둬야겠네요. 촉탁이랑 보고는 아니라는 점 좋습니다. 다음은 협의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44번 읽겠습니다. 문 44.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및 이혼 신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 결과는 전화, 팩스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3. 양육비 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4.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그 현재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5.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재외국민이 협의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시음면회장 또는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협의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4번 협의이혼 절차 문제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지문은 재외국민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할 때 관할이 어디냐는 건데요. 가족관계 등록규칙 제75조 1항을 보면 재외국민 부부는 그 사람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문처럼 현재지 관할 재외공관이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 거주지군요. 네. 만약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 없으면 인접지역 재외공관에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거주지 기준이라는 거죠. 아하. 재외국민은 현재 있는 곳이 아니고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재외공관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것도 아까 41번 문제처럼 관할을 묻는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나머지 1, 2, 3, 5번은 다 맞는 설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번 간이 통지 방법이라든지 2번 확인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3번 양육비 부담 도서 집행문 발급 요건, 그리고 5번 재외국민의 이혼 의사 철회 절차 같은 거요. 전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옳은 내용들입니다. 특히 3번 양육비 부담 도서 집행문은 실제 이혼 신고가 된 후에 발급된다는 거, 이거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외국민 협의 이혼 관할은 거주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다음은 법조문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45번입니다. 문 45.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회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괄호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1. 신고인으로 2.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3. 신고 의무자로 4. 신고인 또는 신고 의무자로 5.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45번 문제는 법 제39조 신고 서류 보완에 관한 조문인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법조문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요.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했는데 흠이 있어서 등록부에 기록을 못할 때는 신고인 또는 신고 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신고 서류에 좀 미비한 점이 있을 때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신고인 또는 신고 의무자, 둘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신고인일 수도 있고 신고 의무자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둘 중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하긴 신고인하고 신고 의무자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둘 다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는 보통 부 또는 모가 신고 의무자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선생님 같은 분이 신고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실제 신고서 낸 사람, 신고인한테 보완하라고 할 수도 있고 법적 의무가 있는 부모, 신고 의무자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신고인 또는 신고 의무자로인 4번입니다. 네, 역시 법조문 문제는 정확한 용어 암기가 필수적이네요. 신고인 또는 신고 의무자. 다음 46번은 신고기간의 기산점,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 46.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문들을 열거한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 사실을 안 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국적 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괄호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니은,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 의무자는 괄호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디귿,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괄호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리을,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괄호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억 리을 2. 니은 디귿 3. 디귿 리을 4. 기억 리은 디귿 5. 기억 리은 리을 4번입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기억, 국적상실 신고, 이거 법제 97조 1항 보면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요. 맞습니다. 니은,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신고, 법 제60조 보면 출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디귿, 등록 불명자 등이 나중에 등록 확인된 경우의 신고. 이건 법 제22조에 따라서 신고인이나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군요. 그럼 리을은 아닌가 보네요. 네, 리을,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다릅니다. 법 제59조를 보시면요. 유언 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언의 존재나 인지사실을 안 날, 이게 아니라 유언 집행자로서 직무를 시작한 취임일이 기준인 거죠. 따라서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신고기간 기산점은 종류별로 달라서 좀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사실을 안 날인지 아니면 취임일인지 또 다른 기준인지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쉽겠어요. 기산점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47번은 동작 및 동사무소 관련 문제입니다. 문 47, 동작 및 동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동사무소에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 서류 현철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동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장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3. 증서의 등본은 신분행위 당사자 1명이 동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4. 사망장소의 동장은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 5. 동장은 수리한 신고서류의 부분을 접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3개월마다 목록을 붙여 보존한다. 47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규칙 제82조 사항 10호를 보면요. 동사무소에 비치해야 할 서류 중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류 편철장, 이걸 명시하고 있고 그 보존기간을 3년으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지문이죠. 동사무소의 서류 비치랑 보존기관에 대한 문제군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네, 2번 보시면 신고 혜태자에 대한 최고,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독촉하는 거요. 이건 시음면의 장의 권한이지 법 제38조 1항, 동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동장은 신고서 접수하고 보내는 역할 등을 하죠. 최고권은 시읍면장에게 있군요. 그렇죠. 3번은 재외국민의 증서 등본 제출인데 법 제35조에 따르면 재외공관이나 등록기준지 시읍면장 등에게 내는 거지 동장에게 내는 규정은 없어요. 4번은 사망신고 가능 장소인데 법 제85조 2항은 사망지의 동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으니 틀렸죠. 5번은 신고서류 처리 절차인데 지문 내용은 시읍면회장이 감독법원에 서류 보내는 절차랑 좀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동장의 업무 처리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번만 옳은 설명입니다. 이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동장의 역할하고 서류 처리 규정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동장의 권한하고 시읍면장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신고 최고권은 시읍면장에게 있다는 점. 이제 4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등록 불명자 사망신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 48.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90조 등록 불명자 등의 사망. 1.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 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회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 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회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날부터 괄호 1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1개월 2.
20일, 3, 10일, 4, 7일, 5, 5일. 48번 문제. 법 제90조 사망의 빈칸 채우기 문제죠. 정답은 3번 11일입니다. 이 조항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 신원 불명 사망자를 발견해서 시읍 면에 통보를 했는데 그 후에 사망자의 동거 친족 같은 법 제85조 신고 의무자가 사망자 신원을 알게 된 경우에요. 언제까지 사망 신고를 해야 하냐 이걸 규정한 건데 법 조문은 명확하게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경찰 통보 후에 신원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군요. 일반적인 사망 신고 기간? 그러니까 사망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랑은 다르네요. 맞습니다. 일반 사망 신고는 1개월인데 이렇게 등록 불명자였다가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좀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1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기간 차이를 정확히 비교해서 외우는 게 중요해요. 1개월이랑 10일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특수한 경우의 신고 기간은 별도로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등록불명자 신원 확인 후 신고는 10일 이내. 다음 49번은 등록부 정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문 49.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제적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한 후 정정한다. 2.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3.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한 경우에도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적법한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은 재판의 주문 및 이후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5. 일반 등록사항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의 하나의 선을 긋고 해당 사항란의 정정 내용과 그 사유를 기록한다. 4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지문은 등록부 정정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혼인이나 이변처럼 신고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창설적 신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등록부에 기록이 딱 되면 설령 나중에 그 신고 내용이랑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흠결이 발견돼도 시음 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어요. 직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법 제18조 2항이나 관련 예교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판결 같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는 기록 후에는 직권 정정이 안 된다.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는 중요한 원칙이네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왜 틀렸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번은 제적부 정정 방법인데요. 예규를 보면 제적부는 부활 안 시키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필요한 정정을 합니다. 부활 후 정정 이게 틀렸고요. 3번은 정정 방식 문제인데 판결로만 해야 되는 정정을 법원 허가만 받아서 했다면 이건 위법한 정정이라 효력이 없어요. 관련 예교도 있고요. 적법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허가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판결이 필요하면 판결을 받아야죠. 4번은 재판에 의한 정정 범위인데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에 명시된 사항에 한해서 정정이 가능해요. 관련 선례도 있고요. 이후에만 나타난 사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번은 현재 정정 방식인데 규칙 제66조 1항에 따르면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그 사유 같은 걸 기재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처럼 선을 긋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뭐 개정정 규정을 아는지 묻는 함정 지문이죠. 와, 정정 관련해서도 함정이 정말 많네요. 제족부 부활 여부, 허가랑 판결 효력 차이, 정정 범위는 주문에 한정된다는 거, 또 현재 정정 방식까지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소송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네요. 문 50, 다음 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니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디귿, 혼인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리을,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미음, 미성년 후견인의 선임 재판이 확정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신고 의무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 그러니까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피고에게도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즉 3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억, 친양자 파양. 이건 법 제69조 3항에서 소 제기자 말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디귿, 혼인 취소. 이건 법 73조가 인지 관련 규정인 법 58조를 준용하는데 이 58조 3항에서 상대방도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요. 리을, 입양 취소도 법 제65조가 마찬가지로 법 제58조를 준용하니까 상대방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니은하고 미음은 왜 상대방 신고가 안 되나요? 니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경우에요. 법 제72조는 소를 제기한 사람한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아마 확인을 구하는 쪽에서 신고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미음, 미성년 후견인 선임은 법 제82조에 따라서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소송 당사자 관계라기보다는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니까 소의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좀 적용되기 어렵죠. 따라서 상대방 신고가 가능한 건 기억, 디귿, 리을 3개뿐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신고 의무를 갖는지, 특히 상대방도 가능한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군요. 친양자 파양, 혼인 취소, 입양 취소 이 세 가지 경우는 상대방도 신고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31회 법무사 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1번부터 50번까지 10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다룬 문제들을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다시 보이네요. 첫째, 역시 관할 문제 41번, 44번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랑 특정 신고, 예를 들어 등록기준지 변경이나 재외국민 협의 이혼 같은 거 관할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요. 둘째, 각종 신고의 주체 42번, 45번, 50번, 그리고 기산점 46번, 48번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게 정말 헷갈리기 쉬우니까 뭐 표 같은 걸로 비교 정리하시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셋째, 법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 43번, 45번, 48번도 꾸준히 나오니까 주요 조문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등록부 정정 49번처럼 절차나 효력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예규나 선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여러분 마무리 학습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이게 절차법적 성격이 강해서 디테일이 중요하긴 한데 또 그만큼 꾸준히 노력하면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외에 시험을 앞두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특별히 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랄까 일종의 마지막 팁 같은 거요? 글쎄요, 마지막 팁이라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시험장 가면 시간이 촉박하고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문제풀이 연습할 때부터 시간을 좀 재면서 푸는 습관, 이거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문 읽을 때 옳은 것 고르는 건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지 확실하게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요. 이런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실제 점수 차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역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시간 관리하고 문제 유형 확인하는 것.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노력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